다음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순실 씨에 대해서 나는 전혀 모른다.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좀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민정수석실에서 입수한 저기 김영한 저 민정수석실 비명록에 따르면 최순실 씨 측근에 대해서 그런 조사 지시를 했다. 그런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랐겠느냐? 또 허언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기춘 실장 뭐 진짜 본인만 아시겠죠. 그럼 최순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알 걸로 보이는 그런 관련된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건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저 내용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쓴 160쪽 분량의 비망록이거든요. 저기에 보면 이제 그 최순실 씨가 2014년 2월에 정윤회 씨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 전후에서 이제 같이 있었던 그 모피를 파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같이 동거하고 자주 붙어있던 여성분을 잘 조사하라라는 얘기까지 이제 저 안에 들어가 있다라면 그 최순실 씨 모르고 뭐 모피 파는 분 조사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누군가를 조사하라고 했으면 그 주변 사람을 조사하라고 했으면 그 사람을 당연히 아는 게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몰라도 이 사람이 굉장히 요주의 인물이고 어쨌건 조사가 감시가 필요하다는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아직 특검 넘어가기 전에 검찰에서 피의자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 조사가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데다가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이게 정윤회 감찰 문건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일 것을 어떻게 보면 입증하는 한 자료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지금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 당시 다 나온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 얘기가. 네. 그러니까 최순실 씨 건물, 그 빌딩 5층에서 모피 장사하는 김모 씨가 최순실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예, 김모 씨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네. 그러니까 최순실 일가에 관련된 정윤회 씨 관련된 정보를 줬다. 자, 그 정보를 박동열 전 국세청장이 박관천 경정에게 이제 제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이라는 게 그 당시 보도 다 나옵니다. 네. 자, 그게 다시 확인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에 정보를 제공했던 그 김모 씨하고 이 박동열, 그러니까 김모 씨 옆에 박이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박동열 전 대전지방 네. 국세청장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좀 뒷조사를 하라, 내지는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 같아요. 이때는 정윤회 감찰문건 사건이 이제 상당히 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때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뒤처리에 대한 부분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지금 김모 씨는 제가 알기로는 뭐 해외로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박동열 대전지방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해 뭐 이게 세무조사 무마비로 여러 가지 돈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또 검찰 조사를 받게 되죠. 결국은 다 무죄로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난 걸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에 대한 뒤처리를 저렇게 지시했다는 얘기는 네. 저 정보원들이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은 신경을 썼다는 얘기고 네. 저 지시도 그러면 과연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인데 부탁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보면. 그러니까 전직 청와대 관계자도 이 여성 김모 씨가 요주의 인물이다. 청와대가 미국 출국을 종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정윤회 부부와 관련된 얘기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니까 뭔가 청와대에서 출국을 종용을 하면서 감추려고 한 게 아닌가. 이게 국정농단 사태와도 뭐 개입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조금 더 불거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차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했지만 김기춘 전 실장이 이제 부인하는 거는 최순실 씨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전화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몰랐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 거고요. 많이 얘기했지만 김기춘 실장의 그 능력, 좀 좋은 의미에서 능력을 봐도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 안 돼요. 근데 이번 자료 나온 걸 보면은 그 존재 여부는 분명히 알았던 것 같고 네. 또 알았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그거는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메모가 나오고 조사를 만약에 했는데 왜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혹은 또 알고 있었으면은 직언을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전에 조금 이렇게 좀 못 말렸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더 정황적으로 맞다면은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하신 말씀이 정확하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야말로 오히려 아까 조대위보다도 지금 저 여인을 갖다가 빨리 어떻게 좀 찾아갖고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김모 씨가 지금 최순실 씨가 이혼할 무렵, 그러니까 2014년 3월, 4월 그 무렵에 최순실 씨하고 같이 좀 살아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혼 과정에서 하소연할 내용이 많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이제 살았다는 거고 두 사람이 안 거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뭐 자주 간다는 뭐 사우나, 미성 사우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성 사우나라는 곳에서 만났답니다. 주로 이 인연들이 사우나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본인 빌딩에 와서 본인 건물에 와서 장사를 하고 모피 장사를 하도록 이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 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동열 그 전 대전 지방 국세청장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줬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이 지금 김모 씨가 미국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간 거에 지금 청와대가 김기춘 전 실장 그 휘하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윤회 감찰 문건 내용은 굉장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결국 여러 이제 그 정보원들, 정보 소스가 됐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조모대위 얘기 나오지만 조모대위가 미국으로 가고 이런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김모 여인에 대해서도 좀 글쎄요. 이건 뭐 안민석 의원에게 맡기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언론이 좀 나서서 이분 좀 소재도 밝히고 가서 좀 얘기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이 최순실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최태민 1974년 존재를 알았지만 만난 적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 대통령이 말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김종 내가 최순실 소개해줬다니 제정신 아닌가 싶다.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모르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검찰에서도 이제 특검에서도 이제 직무유기로 이제 조사를 한다는데 과연 이 관계를 어디까지 캐낼 수 있을지 꼬리를 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박영수 특검도 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김기춘 실장이 가장 조사하기 어려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워낙 법리적으로 탄탄하고 그동안 뭐 안 거친 곳이 없잖아요. 검찰에서는. 그리고 거기다 나중에 지금 현재 비서실장까지 얼마 전까지 하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거의 뭐 본인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데 김기춘 실장이 얘기한 거와 관련해서 반대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없어요. 하다못해 그런 거죠. 차은택 씨 비서실장 공간 가서 김기춘 실장 만났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김기춘 실장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했더니 대통령이 지세서 가보니까 차은택이 있더라. 난 최순실 모른다. 또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도 이론적으로 성립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본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걸 뭔가 첩첩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근데 일단 기존 검찰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한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게 단순히 국민 여론만 가지고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체부 인사 농단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인데 그 부분과 관련된 일종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특검이 조사를 하면 지금 상황에서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 모른다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정황 자료나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해 나가야겠죠. 네. 지금 보면은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는 정윤회와 최순실의 타워스트럴이 정점에 있던 시기이잖아요. 정윤회 입장에서는 누가 불장난을 내고 누가 그 춤을 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질 거다. 그런데 그게 누구냐? 결국은 최순실 쪽에서 춤을 추고, 불장난을 하고, 뭐, 김기춘 실장이 춤을 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김기춘 실장이 여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가 사실 중요하죠. 그러면 결국은 정윤회 씨가 십상실을 비롯해서 3인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적어도 공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밀려나니까 최순실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나타나는 건데 2014년에 그 일이 쓴 게 결국은 지금의 무리한 국정농단으로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때 과연 김기춘 실장이 어디를 줄을 섰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궁금한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 처음 와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뭔가 이게 3인방에 대해서도 군기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실패하다 보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줄을 설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것들이 다 그냥 유야무야 되면서 넘어갔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저희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여러 가지 증인들이 지금 이제 국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이제 국민들 앞에 서게 되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좀 미국 국정조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